32회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4단자 망에서 영상 파라미터에 관한 이야기와 4단자 망에 대한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 전달 정수라고 하는 게 있죠. 영상 전달 정수. 그 다음에 영상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보면 지난 시간에는 이제 4단자 정수라고 하는 걸 배웠고요. 오늘은 바로 이 영상 파라미터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어떤 회로에 4단자 정수가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다 알죠? 기억나나요? 여기서 A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전압에 대한 B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것은 단위는 없고 역시 전류에 대한 B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B정수는 임피던스에 대한 차원을 가지고 있죠. C정수는 어드미턴스에 대한 차원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4단자 망이 있는 회로에 여기에 영상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 영상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 영상 전달 정수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영상 전달 정수, 영상 파라미터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먼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첫 번째는 이 부분을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습니다. 오픈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지워버립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고 오픈된 상태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임피던스를 하나 연결합니다. 여기 이제 제로2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제로2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임피던스를 하나를 연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임피던스를 연결하면 그러면 1차 측에서 우리는 합성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임피던스가 있다면 이쪽에서 이 회로에 대한 이 4단자 망과 여기에 연결된 이 임피던스에 대한 합성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1차 측에서 본 임피던스가 되겠죠. 그런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한 그 임피던스를 방금 여기서 바라본 임피던스가 있죠. 그 임피던스를 1차 측에다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차 측을 다 이 부분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거하고 2차 측에서 다시 바라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바라본 임피던스가 이런 게 있었다면 2차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도 보이겠죠? 보이겠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보이는 임피던스는 조금 전에 여기 연결되어 있던 임피던스하고 같아진다는 거죠. 조금 전에 여기 연결되어 있던 임피던스하고 같아진다. 그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조건을 정리하면 1차를 개방하고요. 1차를 개방하고 2차의 Z02라고 하는 임피던스를 연결해서 1차 측에서 임피던스를 구해보니까 Z01이라는 임피던스가 보였어요. 그래서 1차 개방한 부분에 Z01이라는 임피던스를 연결하고요. 그리고 2차를 개방합니다. 그리고 2차에서 바라보니까 임피던스가 보였는데요. 그게 Z02인데 그것은 조금 전에 연결했던 그 임피던스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 그 Z01과 Z02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4단자 망의 회로는 어느 거나 관계없습니다. 이 회로는 어떠한 회로망이 와도 돼요. 그런 어떠한 회로망이 와도 지금과 같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영상 임피던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1차 영상 임피던스, 2차 영상 임피던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1차 영상 임피던스 이 값과 2차 영상 임피던스 이 값을 우린 지금 조건에 따라서 구해야 되는 거죠. 조건에 따라서 구해야 됩니다. 그 구하는 것이 간단하진 않죠. 복잡하죠. 복잡한데 그게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식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 간단한 게 아닙니다. 사실 복잡한 거예요. 자, 조건대로 해서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구해보니까
1차 영상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2차 영상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러한 4단자 정수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임피던스를 여기다 연결하면 얘가 보이는 거고, 이러한 임피던스를 여기다 연결하면 여기 보이는 게 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뭘 기억하냐면 얘를 기억해야 돼요. 쉬워요. 순서가 뭐죠? 이렇게 가잖아요. A, B, C, D 순이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면 되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A, B, C, D인데 이게 순서가 여기 바뀌어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A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A, B, C, 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A가 되고 C가 되고 B가 되고 D가 되면 어떻게 돼요? A, B, C, D 이렇게 가겠죠. 그런 형태로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얘가 뭐다? 얘가 뭐다? 이렇게 이해되죠? 네. Z, N이 되는 거죠. 네, 그런 형태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게 기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4단자 정수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좌우가 대칭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합니까? 좌우 대칭.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어 있죠? A 정수하고 D 정수가 같아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A와 D를 약분해버리면 좌우 대칭이 되는 경우죠. 그러면 두 개의 이러한 영상 임피던스는 같아집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일 때는 그냥 영상 임피던스는 C분의 B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좌우 대칭일 때는 영상 임피던스는 이렇게 C분의 B다라고 하거든요. 얘가 뭐냐면 어드미턴스입니다. 얘가 뭐냐면 임피던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력공학에 보면 어떤 거 배웁니까? 장거리 송전설로 해서 특성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 배우잖아요. 특성 임피던스 Z라고 하죠. 그것도 Z0라고 하는데 루트의 Y분의 Z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력공학에서는 여기가 R 플러스 J의 오메가 L이 되고 G 플러스 J의 오메가 C가 되면서 루트로 된다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할 겁니다. 그거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B정수는 임피던스, C정수는 어드미턴스죠. 이런 걸로 결국 같아져요. 이거는 자기약에서도 파동 임피던스 나오거든요.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특성 임피던스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달 정수라고 하는 게 있죠. 전달 정수는 말 그대로 이제 1차와 2차에 대한 전달비, 전압 전달비, 전류 전달비, 이런 전달비에 의한 전달 정수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일일이 다 유도하지 마세요.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타라고 하는 값을 물어보기 때문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로그에다가 루트 AD 플러스 루트 BC다. 이건 이제 로그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제 쌍극성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인 하이퍼브릭하고 코사인 하이퍼브릭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는 특성 임피던스인데 1차 영상 임피던스, 2차 영상 임피던스, 지금 이야기하는 바로 이 전달 정수 세타까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뭐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부분이 될 거예요. 1차 영상과 2차 영상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 1차 영상과 2차 영상을 나누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요거를 이렇게 보면 돼요. 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1차 영상과 2차 영상을 곱하면 A에 B에 C에 D잖아요. 여기에 곱셈이니까 A에 B에 C에 D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AA가 약분되고 다음에 BB가 약분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C제곱에 B제곱의 루트가 되니까 얘가 C분의 B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라는 겁니다. 곱셈을 했을 때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누기를 했을 때, 곱셈을 했을 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곱셈을 했을 때, 나눗셈을 했을 때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전달정수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더하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세타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쌍곡선 함수로 표현이 되는 건데 전달정수 세타는 코사인 하이퍼보릭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아크 코사인 하이퍼보릭 루트의 AD입니다. 이거는 아크 사인 하이퍼보릭 루트의 BC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얘를 로그 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쌍곡선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수학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몰라도 괜찮으니까 일단 이런 정도가 있다면 이거를 이해를 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얘를 이렇게 이항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또 마찬가지죠. 이항해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증명을 하려면 세월입니다. 그래서 증명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세타 값, 이런 수학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한다면 이거 가지고 지금처럼 A 정수를 구하라, B 정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A 정수를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당연히 루트 D분의 A에다가 루트 AD를 곱해주면 돼요. 루트 D분의 A라고 하는 것은 요거 뒤집어진 거죠. 뒤집어진 걸 루트 씌워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루트 AD라는 것은 요게 코사인 하이퍼보릭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뒤집어지고 코사인 하이퍼보릭이 되면 그러면 A가 된다.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정도가 있다. 뭐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거는 C분의 B니까 당연히 이제 요게 되겠죠. 루트니까 당연히 요게 루트가 돼야 될 거고 BC는 여기 있는 BC죠. 사인 하이퍼보릭하고 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것 뿐인데 그 정도는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런 얘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예제를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예제인데요. 어떤 4단자망의 입력 단자 11 사이에 영상 임피던스 Z01과 출력 단자 2 사이에 영상 임피던스 Z02가 어떻게 된다고요? 같게 된다고요. 1차 영상과 2차 영상이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때는 당연히 어떤 때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당연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좌우 대칭일 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 정수와 D 정수가 같을 때다. 이런 정도가 문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1차 영상과 2차 영상을 각각 구하라 이럽니다. 그러면 뭐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어요? 뭐부터 계산해야 되냐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4단자 정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A 정수 구하고 이렇게 B 정수 구하고 이렇게 C 정수 구하고 이렇게 D 정수 구하면 되겠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A 정수라고 하는 것은요. 그 스타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패턴이 나온다 그랬죠. 이런 경우로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 B 정수는 얼마가 되죠? 얘는 4가 될 거고요. C 정수는 얼마가 되죠? 5분의 1이 되겠죠. D 정수는 1이 되죠. 그렇게 여러분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D 정수는 1까지. 이 그림을 보고 A, B, C, D에 대한 값을 금방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통분하면 5분의 9가 되겠죠. 그렇게 돼서 1차 영상 값을 구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2차 영상 값을 구하라 그래요. 그러면 1차 영상 값은 A, B, C, D에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A가 얼마죠? A는 5분의 9가 되는 겁니다. B는 얼마입니까? 4가 되죠. C는 얼마죠? 5분의 1입니다. D는 얼마죠? 1이죠. 얘를 루트 씌워줘서 계산기 누르면 되죠. 뭐 굳이 약분 안 해도 계산기 누르면 돼요. 이거 계산기 누르면 6 나옵니다. 당연한 얘기죠. 약분해버리면 요게 얼마죠? 36이잖아요. 루트 36은 6이 되겠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하나 더 해야 되겠죠. 이렇게 A, B, C, D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3.33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렇게 답을 구하는 거예요. 이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딱 좋아요. CBT 문제에서 이 정도 수준이 딱 좋습니다. 모르면 못 푸는 문제죠. 알면 풀 수 있는 딱 좋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임피던스 구하라 그러면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뭘 구하라 그랬냐면 영상 파라미터 세타를 구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세타는 세 가지 형태로 표현된다 그랬죠. 로그에다가 루트에 AD 플러스 루트에 BC죠.
이렇게 구하면 얘는 이제 A, B, C, D를 모두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하이퍼보릭 아크가 되죠. 루트에 AD하고 같고요. 또 얘는 사인 하이퍼보릭 아크가 됩니다. 루트에 BC하고 같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4단자 정수에서 구하기 쉬운 게 B정수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B정수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A정수, D정수 구하기가 쉬우니까 결국은 이걸로 구하는 게 훨씬 더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지금 A정수하고 D정수는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칭이 되면 1 플러스 자 어떻게 돼요? j 의 600에다가 마이너스 j의 300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래서 A정수와 D정수가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세타는 어떻게 하면 되죠? 아크 코사인 하이퍼보릭 하면 되겠죠. 아크 코사인 하이퍼보릭 해서 루트의 AD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아크 코사인 하이퍼보릭 계산기 누르면 돼요.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세타는 아크 코사인 하이퍼보릭 루트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요거 그냥 계산기 누르면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기 그대로 눌러주면 얘가 얼마 나와요? 0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0이라고.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방법으로 푸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A, B, C, D를 구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행렬로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이 값을 금방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금방 찾아내는 방법 알 겁니다. 이 값을 가지고 1 플러스 위아래로 그대로 적어주면 답이 나오는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쉽게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A, B, C, D 구하는 게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구하는 게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 푸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회로를 보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행렬을 계산하지 않고도 바로 답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정리가 되죠? 그런 내용이 이제 영상 파라미터에서 관련되어지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되는 영상 파라미터 문제가 더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파라미터 문제가 어떤 게 나올까요? 쭉 한번 보죠.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4단자 정수 이미 다 구했던 거 알죠? 충분히 다 계산을 했던 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4단자 정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계산했어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 4단자 정수 계산이 다 됐으니까 이제는 뭘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런 영상 임피던스에 대해서, 특성 임피던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4번 문제를 보면 대칭 4단자 회로에서 특성 임피던스는 대칭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여기에 대칭이라는 말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따라서 A와 D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4단자 정수가 C분의 B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기억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5번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1차 영상과 2차 영상을 구하는 식 그 자체를 물어보라고 그랬죠. ZN이라고 하는 거 기억합니까? 그렇게 ZN이라고 하는 걸 기억한다면 바로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어느 걸까요? ZN. 그렇죠. 이거 바로 나와야 되는 거죠. A, B, C, D 순서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딱 좋은 문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간단하고 기초적인 문제인데 딱 좋은 문제. 우리가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서 영상 임피던스 Z01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A정수와 D정수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2차 영상 임피던스가 주어졌는데 그럴 때 1차 영상 임피던스를 구하라. 자, 여기서 A정수와 D정수는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A와 D가 들어간 것은 영상 임피던스를 곱했을 때 AD가 될까요? 나눴을 때 AD가 될까요? 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나눴을 때에 이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면 돼요. 곱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C분의 B가 되는 거고 나눴을 때 이건 직접 해보면 되죠. A, B, C, D 집어넣고 해보면 AD로 표시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두 개를 갖다 한번 나눠보면 D분의 A가 된다.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서 1차 영상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Z02를 이항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A정수 값 대입하고요. D정수 값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집어넣은 거야? 그렇죠. 2차 영상 임피던스 그대로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산기로 그대로 눌러주면 돼요.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면 안 되죠. 과거에는 이제 계산기가 분수 계산이 잘 안 되는 계산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로 열고 다음에 나누기 하고, 나누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분수가 아니고 가로 열고 15에 나누기 하고 거기에 4 하고 가로 닫고 다시 가로 열고 뭐 나누기 하고 가로 열고 뭐 1 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이랬어요. 12에 나누기 하고 5 하고 이렇게 계산기를 하나씩 이렇게 풀어서 써야 되는데, 요즘은 계산기가 어때요? 그냥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입력이 되는 리얼 디스플레이 계산기잖아요. 그냥 그대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입력을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 계산기를 사용 못하는 겁니다. 자, 실제 보이는 대로 그대로 수식 그 자체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계산기가 아니고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15에 나누기 하고요. 거기에 4 해주고 가로 열고 닫고 해주고 이런 계산기 쓴다면 바꾸세요. 그 계산기는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되는 계산기가 됩니다. 시간만 많이 걸리고 누를 때마다 답이 다르는 뭐 그런 계산기가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보면 복잡한 거 막 누르는 게 있어요. 특히나 이제 중성점 잔류전압 같은 거 구하는 문제 나오면 한참 눌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누를 때마다 잘못 누르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계산을 못한다 그러면 그 계산기 안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리얼로 계산이 되는 그런 계산기, 그대로 입력이 되는 계산기 쓰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9 나오는 거 정도는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산이 어려워서는 안 된다. 그냥 계산기 활용해서 그대로 입력해라. 그 입력하는 연습도 평상시에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나오는 것까지도 확인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전달 점수 식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달 점수가 여기 ln이라고 했죠. ln이 결국은 뭐예요? 로그잖아요. ln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그가 미수가 2가 되는 자연 로그를 말하는 거죠. 미수가 10인 상용 로그도 있고 자연 로그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연 로그를 말하는 거니까 그대로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AD, BC, AD, BC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쌍곡선 함수죠. 자, 이것의 의미는 이제 전압 전달비, 전류 전달비 이거에 의해서 전송이 되는 전달 정수입니다. 얼마나 전송이 되느냐, 뭐 이런 전달비를 말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어렵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얘가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 문제밖에 없어요. A, B, C, D를 쌍곡선 함수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좀 어렵다라고, 그 문제가 아니군요. 얘는 그냥 전달 정수 문제군요. 아까처럼 처음에 얘기했을 때 A 정수를 표현하는 그거라고 봤는데, 그게 좀 어려운 거고, 이것처럼 그냥 전달 정수라면 얘는 그냥 전달 정수니까 바르게 표시한 거니까 그냥 답이 나오네요, 바로.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자, 여기는 이제 코사인이죠. 코사인으로 표시하는 것은 AD입니다. 여기가 코사인 하이퍼비 세타가 되는 거죠. 그 정도니까 이거는 간단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또 문제가 하나 있죠. 이거는 아까 예제에서 풀어봤던 문제인데 여기서는 1차 영상과 2차 영상이 주어졌는데 전달 정수가 0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4단자 정수 D값 구하라. 이제 요런 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4단자 정수 D값 구하라.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기억했던 거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기억했던 게 뭐냐면은 1차 영상과 2차 영상을 나누기 하는 거 있었죠. 이렇게 나누기 하는 거.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1차 영상과 2차 영상을 나누기 하면, 이렇게 나누기 하면 여기 A분의 D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겠죠? 반대로 하면 D분의 A가 되겠죠? 반대로 하면 D분의 A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D정수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A정수 구하라 그러면 이게 반대로 하면 돼요. 1차 영상과 2차 영상을 나누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D분의 A가 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차 영상과 2차 영상을 곱하면 또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는 또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D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결국 D값이라고 하는 것은 A분의 D에다 루트로 씌워준 거에다가 루트에다가 AD를 곱해야 얘가 D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게 뭐냐라고 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뭐라는 거죠?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루트 씌워준 것이다. Z02하고 Z01을 루트 씌워준 것이다. 그 다음에 루트 AD라고 하는 것은 쌍곡선 함수잖아요. 이거는 코사인이잖아요. 코사인 하이퍼블릭 세타가 루트 AD가 되겠죠. 그래서 이 D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요 앞에 있는 것은 그대로 루트에다가 이렇게 Z02에 Z01이 되는 거고, 요거는 코사인 하이퍼블릭 세타다. 이렇게 돼서 A, B, C, D를 구하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 4단자의 영상 전달점수 구할 때 어려운 쪽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요런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가 요걸 찾는 문제도 있어요. A 점수를 구하라, 뭐 또는 D 점수를 구하라, 또는 B 점수를 구하라, 또는 C 점수를 구하라, 그런 문제가 각각 있습니다. 충분히 표현이 될 거고요. 조금 전에 본문에서 봤고요. 지금은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라는 얘기죠. 실제 한번 대입을 해봐라.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2차 영상을 2를 넣고 1차 영상 50을 넣고 코사인 하이퍼블릭의 세타가 0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이퍼블릭 세타 이퀄 0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걸 계산기를 그대로 누르라는 겁니다. 계산기 이거 누를 줄 알죠? 네, 이거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해보면 0.2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그 정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런 그 하이퍼블릭에 대한 계산기 누르는 것, 이런 거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계산기 앞에 HYP라고 하는 거 있나요? HYP, 뭐 이렇게 되어 있거나 또는 소문자로 되어 있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누르고 사인을 누르면 하이퍼블릭 사인, 그것을 누르고 코사인을 누르면 하이퍼블릭 코사인 되고요. 어떤 계산기는 그걸 누르면 메뉴가 쭉 뜹니다. 메뉴가 쭉 떠가지고 그냥 그 메뉴에서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런 얘기까지 쭉 정리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장이 12번째 장이 이제 분포정수 회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분포정수 회로는 회로 이론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장거리 송전설로 특성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 전력공학입니다. 전력공학의 특성에서 해석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분포정수 회로는 기사용입니다. 기사용. 산업기사에서는 분포정수는 거의 출제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출제가 안 된다. 분포정수 회로는 기사에서 출제가 된다. 이 정도로만 참고하시고, 장거리 송전선로의 특성 해석이니까 그때 이제 우리 전력공학에서 한번 다루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뭐 이거 다 일일이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증명하지 말고요. 결국 여기에 있는 최종의 값, 요 값을 기억하는 거죠. 요게 y고 요게 z잖아요. 그래서 루트 y분의 z라고 하는 요 정도. 그 다음에 전파정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전파정수는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루트에 ZY가 그래서 R 플러스 J 오메가를 G 플러스 J 오메가 C를 곱해주는 거,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 이 정도로 이제 전파 점수를 기억하는 거죠.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도 보면 지금처럼 특성 임피던스 구하라 그러면 이게 답이다라고 한다든지, 또 여기서 특성 임피던스 구하라 그러면 결국 이제 C분의 1 루트거든요. C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구한다든지 이런 거고요. 또 전파정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전파정수에 대한 이야기는 루트의 ZY다라고 한다든지 이 정도. 그러면서 송전선로에서 일그러짐이 없는 선로에 대한 특성, 그 다음에 왜곡이 없는 선로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을 잠깐 언급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송전 특성을 해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송전선로 가면은 이 L 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L은 0.05 내부 인덕턴스니까요. L은 0.05에다가 플러스 0.4605에다가 로그의 R분의 D 이렇게 나오죠. 미리 헨리 퍼 킬로미터. 이거 구하게 될 거고요. C 값도 구해야 되잖아요. C 값은 0.02413의 로그의 R분의 D. 이건 마이크로파라드 퍼 킬로미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L 값, C 값 넣고요. 다음에 G 값과 R 값 집어넣어서 뭐 이걸 구하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여러분들 이제 요거가 구하는 것도 한 문제잖아요. 요거 구하는 것도 하나가 될 거고,
요거 구하는 것도 하나가 될 텐데 실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특성 임피던스를 구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문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 않고 결국은 뭡니까? 이 전력공학에 가도 이거나 이거 답 찾는 거 정도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결국은 이제 그 정도의 개념 정도가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요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지금 요런 식들이 있죠. 요런 식들이 있는데 요거나 요거는 자기학에서 배우는 식이죠. 인덕턴스인데 요거는 이제 내부 인덕턴스, 이건 이제 외부 인덕턴스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코일이 가지고 있는, 전선이 가지고 있는 인덕턴스와 전선에 대한 정전 용량이죠. 정전 용량에 대한 값. 이런 값들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자기학에서 배운 겁니다. 그게 전력공학에 적용이 되고 그게 회로 이론하고도 관계가 되는 뭐 이런 내용인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용이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공식 정도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루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 나중에 전력공학을 배우고 나서 같이 한번 해보면 뭐 이 정도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장이 어떤 겁니까? 이 다음 장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야 되는 마지막 장이 되는 거죠. 회로 이론에서 마지막 장이 되는 이런 부분이 나올 과도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과도 현상도 정상 상태에서 또 다른 정상 상태로 전이 또는 변화되는 과정의 현상, 아주 작은 시간, 아주 짧은 시간에 전류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 이것도 패턴 몇 가지만 기억하면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냥 답이 저절로 보이는 그런 트릭이 있거든요. 그 트릭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